지금 이 시각 오늘 아침 경호처와 공수처 그리고 경찰 이렇게 3자 회동이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호처, 공수처, 경찰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로 대치를 해야만 하는 세 조직이 지금 현재 만나서 모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입장차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기관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논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 공수처, 경호처 3자 회동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내용은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입장차가 조금 재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걸 봤을 때는 조금 엇갈리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 조금 전 어떻게든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지금 영장 집행, 2차 집행은 하지 말자라는 차원의 입장을 낸 터이기 때문에 아마 경호처와 공조본, 공수처와 경찰 이 세 기관들이 모여서 지금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사회부 취재에 따르면요. 이 3자 회동 오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1차 집행 때는 이 세 수사기관의 이른바 사전 논의, 협의 같은 것들은 없었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2차 집행이 사실상 임박한 상황 속에서 경찰과 말씀 주신 대로 공수처, 경호처 이렇게 3자간이 모여서 내일 집행 관련 논의를 지금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회부 취재에 따르면 오늘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하루 전인 어제 이 3자 회동을 열자고 공문을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공문을 보낸 측은 경찰이고요. 네. 그리고 오후에 경호처와 공수처 이렇게 양 기관의 경찰이 3자 회동을 제안하는 공문을 먼저 보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집행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이렇게 회동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 비서실장도 입장을 냈고요. 그럼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성치훈 부위원장님 알고 입장을 냈을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어제 오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니까요. 사전에 그런 게 보고가 됐겠죠. 아무래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발표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메시지를 낸 건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3번의 소환조사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소환을 요청했을 때 그때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야당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냥 이거는 불법적이다 하면서 법을 초월해서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만의 방식으로 계속 거부를 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세 개 기관이 만나서 합의를 시작한 건 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야당 입장도 그렇고 여당 입장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입장은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젊은 그 경호관들이나 경찰들이 다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어제부터 이제 경호처 내부에 사실 지난 주말부터 그 박종준 전 처장이 사직서를 낸 이후로 그리고 그게 수리된 이후로 뭔가 내부 동요가 많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찰이 마음 먹고 진입을 하게 되면 본인들도 이 내부 동요되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규율을 잡고 뭔가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뭔가 우리 들어가면 너네 사실상 못 막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얘기 좀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거에 응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 글쎄요, 경호처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상훈 그 차장이 권한대행하고 있는 그분이 본인의 자의적으로 판단으로 뭔가 우리는 그러면은 협조하겠다라고 입장 선회를 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대통령 그 변호인 측이나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경호를 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경찰과 협의를 해서 그럼 우리가 협조해주겠다라는 입장은 없을 걸로 보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기관끼리 모여서 최대한 물리적 충돌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 정도 아니면 서로 선언 이 정도로 지키자라는 합의 정도 그런 거라도 한다면 내일 집행이 예상되는 이 진입 과정 속에서 최대한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은 좀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그런 희망적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경호처는 지금 유혈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고를 좀 경찰과 공수처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공수처는 그래도 집행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양 기관 간의 입장이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행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이유를 고집하는 건 왜 그럴까요, 김용태 의원님? 뭐 정치권에서 계속 공수처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압박에 공수처가 못 이겨내고 있다. 뭐 가령 이런 민주당의 뭐 현안질이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관짝을 들고 나오는 결기를 보여라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집행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야당이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국민 여론의 이런 것도 어떤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런 압박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안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실패했을 때도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들이 공수처 역시 이번 사건에 본인들의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의 어떤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그래도 집행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김용태 의원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뭐든지 민주당 탓하면서 지금 상황을 뭔가 전환해 보려고 하는 사실은 그런 저는 정확하지 않은 시각에서의 발언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 이후에 한 달이 넘어가면서 벌써 2달째가 되고 있는데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탄핵 심리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수사에 대한 것들은 전혀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전히 뭐 예측 불가능한 어쩌면 정치적으로도 위기의 순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을 빠르게 좀 해결하기 위한 공권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면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압박을 해서 뭐 공수처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사법기관에서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합당하게 3번의 소환을 불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으면 그것에 맞게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응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항하고 오히려 반동 세력처럼 치부하고 이런 방식으로의 지금 정치적인 뭔가 정쟁화하고 있는 거는 저는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당도 너무 강력하게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가 국민과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된다는 방식으로의 좀 공감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너무 양극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컨센서스를 이루기가 너무 힘들고 그 과정 중에서 정말 이런 공권력들이 오히려 물리적인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되나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 정치 논리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네. 어제 드러났어요. 어제 최상목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다 같이 만났거든요. 만났죠. 만나서 거기서 어쨌든 뭐 충돌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권영세 위원장과는 그 충돌이 없어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니 그렇다면은 범죄자를 뭐 체포하지 말자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력 충돌의 우려가 있더라도 우선은 범죄자 체포가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우선이다라는 메시지를 여당 대표가 던졌습니다. 네. 여당 대표가 던진 상황에서 어제 제가 보니까 긴박한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수면 위로도 있고 수면 밑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3개 기관이 그 같이 뭐 회의를 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3개 기관의 회의를 해도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 걸림돌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했던 메시지 아니 그렇다면 충돌이 있다는 것을 우려를 하면 그 우려 때문에 법 집행을 하지 말자는 말이냐. 예. 이 메시지가 저는 영향을 앞으로도 계속 미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발언 때문에 공수처도 그대로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버리지 못한다라는 분석을 송 본부장께서도 그것이 이제 전부 다는 해주셨습니다. 아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뿐이 아니고 법사위 같은 곳에서 계속 그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가서 그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그 계속 어떤 일종의 지침 비슷한 것이 그 가지 않습니까? 뭐 지침이라는 표현은 좀 가할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이야기죠. 생각해보면 수사를 빨리 받게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받게끔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를 위해서 내일 혹여나 모를 유혈 사태가 초래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전국은 지금과는 또 다른 전국으로 또 그럼요.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일단 수사 방법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일선에서 보면
진입했을 때 만약에 위해 요소가 크다 그러면 진입하지 말라래요. 네. 수사 그 지휘관이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진입하라고 하는 건 그런 지휘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경우죠. 분명히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험 요소 발생 원인, 책임이 누구인지는 그건 다른 얘기예요. 네.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인지 경호처의 책임인지 이런 부분은 다른 얘기고 분명히 이 위험 요소가 실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권도 되게 무책임한 거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그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난은 그건 다른 몫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수사 관련돼서는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 되는 시기거든요. 이 정도 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난 진술 거부하겠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그간 수집된 다른 분들의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든가 기소를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보통 상예거든요. 여태 그렇게 해왔는데 유독 이것만큼은 지금 40일이 지났는데 이 계엄 선포로부터 4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체포에 벌써 2주가 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이례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말씀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일반적인 예도 비춰봐도 그렇고 국민과 국민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국민이 피해를 볼 상황을 감수하고 진입해라. 이런 취지는 저는 글쎄요, 한 야당의 리더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만약에 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금 이재명 대표 때문일 것이다라고 잠깐 몰아가는 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이 갈등과 충돌, 뭐 기관 대 기관, 국민과 국민의 충돌의 모든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시작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든 사람들은 체포영장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헌법 12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214조 2항에 의해서 체포 적부심 청구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버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기가 성공하면은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뭐 그 범죄 피의자들이 나도 지금 이 좌파 판사가 좌파 성향의 판사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가 이 발부하는 영장 난 거부하겠다. 나도 버티겠다. 이런 식의 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느냐? 대통령도 법에 없는 그런 거 해서 버티기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법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이 향후 저는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런 결국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인데 뭔가 이 갈등이 생기면은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아니면 민주당 때문이다 공수처를 압박한 그 탓이다라고 몰아가는 건 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 책임인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또는 경호처가 들어오지 마, 나 안 나갈래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법적 근거 이시 서로 네네. 기관 대 기관이 각각의 법적 근거를 대면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마냥 버티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컨대 뭐 형사소송법상의 뭐 시설장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다 이 부분도 하나 있는 거고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도 있는 지금 이게 다 무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다는 헌법적 권리도 지금 배경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충돌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를 한쪽이 만약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양측 다 공수처나 경찰 대통령 경호처 측은 서로 간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오전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 이렇게 3자 회동이 있었고 의견은 엇갈렸다. 공수처와 경찰은 그래도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속보로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입장까지 나온 마당에 그리고 3자 회동이 벌어졌다는 소식에 혹시 내일 체포 영장 집행이 조금 취소되거나 미뤄지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해봤으나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나 경찰은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